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2020년 채용 트렌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 맞나? 이거 왜 두적 왜 세 번째? 이거 세 번째구나. 죄송합니다. 손가락 두 개가 들고, 내 손가락이 왜 두 개지? 세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트렌드는 그렇게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융합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 융합이란 키워드를 과연 채용 트렌드에 써야 될까, 이 생각을 할 때 조금 생각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원래 융합이란 부분은,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융합이란 게 아니고, 예전엔 토요타의 T자형 인재라고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 T자형 인재는 T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 위에 하나의 분야, 그러니까 T자 끝을 따라 가지고 본인만의 전문 지식을 가진 친구를 T자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형 인재는 포스코에서 많이 얘기했던 도넛형 인재라고 합니다. 도넛형.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융합,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융합은 뭐냐,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자형은 보편적인 지식 중에 본인의 전문 지식을 가지는 거고, 융합적인 지식은 전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포괄적인 이제 어느 수준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융합적인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채용 트렌드에 넣기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융합이란 부분이 기업수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그리고 융합이란 부분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거는, 융합이란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랄까, 인문계 친구들, 그 다음에 상경계 친구들이 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 조금 더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공학이나 자연과학 쪽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진 친구들이 인문학이나 경영을 하는 걸 아직까지 융합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을 꺼내봤는데, 이 융합은 엄밀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겠지만, 저는 볼 때 2020년 채용 트렌드에서는 과감하게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이건 몇 년째 강조했겠지만 이 아저씨의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 누굴까요? 이 아저씨 어디 많이 봤죠? 제가 볼 때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건데, 물론 이제 그 아저씨의 이제 조금 나이 든 모습이 아니고 젊을 때 모습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스티브 잡스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놀라셨나요? 근데 누가 자꾸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손목시계를 차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 왜? 주목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아저씨가 가진 키워드 때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굉장히 어려운 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창이가 아니고 혁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혁신. 너무 빨리 갔어요. 혁신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혁신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혁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아저씨가 없더라도 애플은 혁신을 하더라고요. 폰을 만들려고 했지만 인덕션을 만들어 놨던데,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창이란 키워드. 너무 빨리 얘기했죠, 제가. 창이란 키워드. 그래서 이 창이란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창이란 키워드는 왜 주목하느냐? 실제 보면 이제 이거는 엄밀히 와서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다 비슷합니다. 왜? 공공기관이 보스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많이 다녀본 이제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윤 소장님, 우리 같은 사람 뽑으면 우리 기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소통 잘하는 친구 뽑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되었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인재, 이게 기업이 굉장히 선호하는 인재라는 거.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똑같은 게, 여러분 자소서 면접이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그러면 다 똑같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친구를 원해요. 두 번째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 뽑았습니다. 왜? 회사들은 업무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거대로 적용하면 고객이나 환경이 바뀌면 공무원 잘하는 친구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범생형, 진짜 공무원 열심히 잘하고 학점 좋고 이렇지만 다른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 이 친구들 죄송하지만 요즘에 취업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세 번째는 기업이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뽑아서 같이 교육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성장이 아니고 당장 성과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는 좀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2020년 채용 트렌드의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창의적입니다. 창의적. 이 창의적이란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이 창의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노는 친구 좋아한다는 거. 재밌게 놀잖아요. 다른 친구와 달리.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 굉장히 길가에 많죠. 근데 저거 풍선이 돌리는 것까지 밑에 이렇게 바람 넣는 것까지 한다면 한 30만 원 한다는데 길가에 세워놓으면 다 불법이라는 거. 근데 이거 구청에서 빼앗으면 빼앗긴다는 거. 근데 풍선만 빼앗기나 추가적인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단속 조항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개옷. 그 다음에 이런 거. 강원도 김모 대표님이 자기 가게에 만든 그릇인데 손을 씻든 닦든 애매하죠. 그래서 손 씻을 필요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증을 기업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줬습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냈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기를 익힌다는 거. 그래서 그 용어를 빼줍니다. 그래서 용어도 바꿔줍니다. 창의적인 말을 가끔씩 안 쓰고 다른 친구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냈던 경험을 적었어요. 마찬가지로 PT 면접이 이제 예전에는 개념을 묻는 형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영어과 마케팅의 차이를 프레젠테이션 하십시오. 신세계 백화점에 요커들이 많은데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내십시오.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신제품을 만드는데 거기다 아이디어 내십시오. 이런 거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거냐? 그런 거 물었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여러분이 정답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논리를 굉장히 묻는다는 거. 그리고 삼성의 창의성 면접이 그렇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 정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형태로 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창의적이다. 그러면 이 창의적인 경험을 본인이 반드시 자소서나 면접에 적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부담 가지잖아요. 창의적이라니까 자꾸 특별한 친구. 거창하고 자랑하고 남들이 안 했던 이런 것들을 뭐 수상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바꾼 게 창의입니다. job을 가져야 하는데 남들은 다 A를 망쳐였는데 저는 B를 망쳐서 망했습니다. 이것도 창의적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만의 경험 속에서 창의적인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경쟁자, 다른 친구, 다른 경쟁자 너무 부담되니까 다른 친구보다 우리 과동기들보다 조금 다른 경험을 해보면 좋겠고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했다.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창의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걸 찾아서 자기소개서 어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회사에 지원회사에 대해서 잘합니까? 지원회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형식으로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갈 때가 수요 공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리했던 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무슨 얘기냐면 다 관심 있고 다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와봤냐고 우리 회사의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뭐냐고 개선할 게 뭐냐고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런 거 자꾸 문다는 거. 그러면 중견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관심 있다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거 정답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지 본인의 창의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도 우리 기관에 대해서 뭐 바꿔줬으면 좋겠으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공공기관의 존재의 설립의 목적에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존의 걸 가지고 바꾸는 걸 자꾸 얘기하죠. 근데 공공기관 면접 가면 전부 다 SNS 홍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타겟을 정하든지 이렇게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20년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키워드는 창의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경험에서 창의적인 걸 찾아보시는 것뿐만 아니고 지원 직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물론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창의성에 조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